무사셋. 안동무사님한테 한번 이의를 제기하는 건데요. 모성보호라는 말씀을 몇 번 쓰셨습니다. 네네네. 근데 요즘 남녀 평등의 정신이 반하지 않아요? 모성도 보호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맞아. 이러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청무사님께서 이거는 한번 그 법 명칭의 변경에 대한 헌법 소원 뭐 이런 거를 한번 제가 왜 자꾸 모성보호라는 얘기를 썼냐면 그게 법상에 사실은 모성보호제도 또는 모성보호라고 해서 이제 단어가 나와 있거든요. 네, 그건 그래서 한번 제가 제고해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네, 요즘은 네, 네. 유모차라는 말도 그것은 맞아요, 맞아요. 엄마만이 아이를 케어한다는 인식을 줄 수 있기 네, 때문에 네. 유아차라고 불러야 된다고 네, 하면서요. 네, 네, 그런 네. 것처럼 이런 법문도 필요가 있으면 좀 그쵸, 개정을 그쵸. 하든지 그래야 되지 않을까 네, 싶어요. 네, 네.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특히나 여성 근로자가 많은 사업장 이제 대표님들이 굉장히 많이 질문하시거든요. 우리 근로자가 네.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써야 되는데 이제 임금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제일 중요하지. 네, 이거를 제일 많이 물어보세요. 혹시 왜냐면 제가 왜 웃는 이유 중에 어, 하나가 네. 네, 실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어. 저희 거래처분 중에 이거에 관해서 물음을 주신 분이 있어서 제가 노무사님을 그때 소개시켜 드렸거든요. 네, 네.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긴 해요. 유급이 가능할까, 무할까? 왜냐하면 사업주의 입장에서 보게 네, 되어지면 네. 아까 육아휴직이 1년 동안 말씀하셨는데 1년 동안 일하지 않는 근로자들한테 돈을 지불을 하는 사업주의 입장에서 보면 배갑진 않거든요, 솔직히. 그렇죠. 솔직히, 솔직하게, 예, 솔직하게. 인간적인 감정은 당연히 네. 이해는 하지만 네. 사업주 입장에서는 달갑지는 않을 것 같긴 네. 하거든요. 그러면 집무사님 생각하시기에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은 무급일 것 같다. 육아휴직 아니요, 유급이라고 말해야 될 것 같아요. 댓글이 무서워서 유급이어야 돼요.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육아휴직은 무급이에요. 아 진짜? 네. 말 그대로 휴직 기간이기 때문에 음.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휴직 기간이기 때문에 육아휴직 기간은 무급입니다. 그럼 물론 이제 근로자분은 국가에서 이제 육아휴직 급여라고 해서 뭐 본인 임금의 뭐 몇 퍼센트 뭐 이렇게 지급을 받는 게 있어요. 근데 사업장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면 육아휴직은 무급. 그러면 제가 육아휴직을 먼저 말씀드릴 이유가 있겠죠. 출산휴가는 그러니까 90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최초 60일은 유급이에요. 네, 최초 60일은 유급인데 근데 사실은 출산율 때문에 여러 가지 권장을 해야 되고 이런데 또 이제 사업주 입장에서 부담되죠. 네, 부담됩니다. 그것도 부담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선 지원 대상 기업, 네, 뭐 우리가 흔히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라고 표현하는 사업주한테는 국가에서 그 근로자한테 90일 전체에 대한 급여를 다 지급을 해요. 근데 그게 이제 한도액이 있어요. 상한액이 있어요. 네네네. 상한액이 월에 210만 원이거든요. 아 너무 적다. 210만 원이다 보니까 최초 60일은 유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60일 동안에는 그 국가에서 지급하는 210만 원을 초과하는 급여분만큼은 사업주가 보전을 해줘야 돼요. 네. 그렇지. 뭐 그 정도는. 네네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출산휴가는 60일이 유급인데 국가에서 이제 뭐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월에 210만 원은 전 기간에 대해서 다 준다. 하지만 210만 원을 초과하는 그 초과분 급여에 대해서는 쉽게 사업주가. 표현하면 두 달은 사업주가 보전을 해줘야 된다. 그럼 예를 들어서 네. 급여가 300만 원이다. 그러면 출산휴가는 이제 최초 출산휴가에서. 60일은 유급이잖아요. 네네네. 급여 300만 원인 근로자가 있다라고 하면 그리고 이 근로자가 뭐 중견이나 대기업이 아닌 뭐 중소기업을 다닌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사업주가 최초 60일은 300만 원 보전을 해주고 나머지 이제 30일은 국가에서 뭐 210만 원을 받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네. 국가에서 어려우니 또는 힘드니 음. 우리가 이 사람 210만 원, 210만 원, 210만 원 이렇게 출산휴가 전 기간에 대해서 유급으로 다 줄게. 대신에 최초 60일에 한해서 그 차액 90만 원이 나잖아요. 90만 원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두 달 동안은 사업주가 보전을 해라. 그러니까 받는 돈은 300만 원. 이런 거죠. 오케이. 네. 오케이. 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법에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사실 요즘에는 워낙에 이제 제도 자체를 조금 활성화해서 조금 뭐 사용을 하라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이 되기도 했고 그렇죠. 또
그거를 조금 사용을 못하게 막는다거나 뭐 저지를 한다거나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 근로자분들이 열심히 신고를 잘 네, 진정 제기를 아하. 많이 하시기 아. 때문에 예, 사실은 지켜질 수밖에 아. 없는 구조이긴 해요.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이제 지키지 않았을 때 당연히 조금 엄중한 그런 벌칙 규정들이 마련이 되어 그렇죠. 있겠죠. 네. 네. 그래서 그거를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네. 출산휴가 같은 경우에는 청구를 했는데도 허락을 하지 않겠다, 못 주겠다라고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네, 형사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양벌 어. 규정도 있겠죠? 네네네. 어. 맞습니다. 세구나. 네, 출산휴가가 제일 그래야 네, 강제가 세요. 되겠지. 와. 네네. 그다음에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는 부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건 좀 약한데. 네. 음. 저 육아휴직은 아무래도 출산휴가보다는 좀 약하죠. 그다음에 배우자 출산휴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를 했는데 못 주겠다. 또는 나는 유급을 못 해주겠다. 네. 라고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출산 휴가에 관련되어지는 벌칙이 가장 세긴 하군요. 그렇죠. 이건 생각보다 못해. 엄청 세네요. 네. 그리고 듣다 보니까 또 궁금해지는 게 생기는데 그럴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네.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한테도 똑같은 규정을 똑같은 정도로 강제가 되고 있는 건지 어, 궁금해지네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뭐 재원이라던가 아니면은 이 분이 국가에서 뭐 급여를 지급받는 기준이 다 고용보험에 취득이 되어 있냐, 되어 있지 않느냐를 기준으로 이 모든 것들이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고용보험 뭐 의무 가입을 해야 되는 그 비자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당연히 적용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고용보험이 의무가 아니라 선택을 하는 그런 비자를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업장에서 그분들에 대해서 고용보험 가입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분들도 당연히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거고, 가입을 안 했다라고 하면 그분들한테는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전에 외국인이냐 한국인이냐를 따지기 전에 이제 고용보험 취득이 되어 있느냐 되어 있지 않느냐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시면 중요하군요. 네.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4대 보험 근로자들만 가능한 거군요. 그렇죠. 네, 프리랜서 소득을 받는 자는 불가능한 거고. 이것도 조금 이제 심화된 네, 얘기이긴 한데 요즘에는 프리랜서 소득을 받는 분들이라도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이게 뭐 특고 노동자들이라던가 예술인 고용보험이 맞아, 또 맞아. 얼마 전부터 적용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으니까 또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여러 가지에 대한 재원이 고용보험에서 그 보험료가 재원으로 해서 이게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서 달라진다. 어허.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이 심플하지 않을까. 코로나 시국에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들만 이것도 받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 그렇죠. 사실은 그런 국가 여러 가지 정부 지원금도 고용보험의 지원금이라고 이제 저희는 지칭을 하는데 고용보험 보험료에서 다 그 재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 일환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저한테는 당장에는 그 해당되는 사항은 없긴 하지만 우리 집무사님을 위해서는 이런 제도들이 확실히 잘 정착이 되고 잘 지켜지고 그래야 될 것 그렇죠. 잘 같습니다. 지켜줘야 돼요. 저희 아내한테 바로 이제 뭐 아이를 갖게 되어주면 바로 이 제도를 활용해 보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굉장히 간단한 내용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막 여러 가지 케이스에 따라서 뭐 이런저런 말씀드릴 것이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한정된 시간에 아주 조금 기본적인 내용들만 좀 전달을 해드렸으니까 네네. 그런 지식만이라도 잘 습득을 하셔서 본인의 상황에 맞게 좀 잘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시무학습은 또 다음에 다른 컨텐츠로 한번 다루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자, 지금까지 법무사 김청삼, 농사 아는지 세무사 전영진. 셋이 모여 무사 셋이었습니다. 셋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사 셋